민주당은요, 사법 리스크로 엮이면 대통령을 공격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정치 탄압을 한다. 정치검사들에 의한 사법 탄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당 정치인들은 참 비겁합니다. 악재가 터지면 내부를 공격해요. 오늘 두 가지 큰 사건이 당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정점식 원내대표가 갑자기 원내대책회의에 오세훈 시장을 끌어들인 사건이에요. 현재 이 장동혁 지도부의 사무총장인 정의용 사무총장이 거세게 반발을 했죠.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원내대책회의, 말 그대로 원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현안들을 회의하는 것이 원내대책회의입니다. 화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이틀 동안 있는 주간 행사인데 오세훈 시장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아니죠. 원내대책회의에 들어올 자격이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현재 어떤 범죄 의혹들을 받고 있습니까? 심지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죠. 1,000만 원의 벌금. 명태균 씨에게 불법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라고 하는, 정확히는 김서정 등을 통해서 그에 대해서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혹들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1심 법원은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의 허락 없이 오세훈 시장의 비서관 등이 명태균 씨에게 3천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할 이유가, 동기가 없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현재 여러 정치권의 플레이어들, 법조, 언론인들, 그리고 우리 여야의 정치인들까지 사실상 내년 보궐선거를 전제하고 현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직자로서 오세훈 시장의 저는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기를 저도 바라지만 이 판결문을 봤을 때, 그리고 오세훈 시장 측에서 펼치는 논리의 허술함을 봤을 때 범죄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정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서울시장이 당선되자마자 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역대급 초악재에 대해서 당연히 예측하고 대응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죄가 날 거야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놓고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재신받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아닐 거야, 기도를 한다. 이건 정말 제1야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책임이 없는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럼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당선 무효형이 났다. 우리 당이 뭘 해야 할까요? 그 자칭 쇄신파들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절연. 당에 부담이 되는 인사들에 대해서 절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본인들 입으로 하셨죠?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개인적으로는 같은 동지끼리 치부가 있더라도 보호하고 안고 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신들은 치부를 지적하지만 여전히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고 공과 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공과 과를 함께 책임지는 것이 공당의 책임 정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세훈 시장은 저 같은 사람들조차 청산대상, 살다 30년 정치하신 분이 30살 당직자에게 청산대상이라고 지적하는 건 전 처음 봤고 해외 토픽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30년 정치한 60대 5선 서울시장, 당시 4선 서울시장이 쇄신파라고 하면서 30대 당직자를 구태로 몰아서 나가라고 한다.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본인들이 했던 말에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을 끌어안으면서까지 오 시장을 지켜야 할 책무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오 시장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죄가 되길 바래요. 하지만 유죄가 됐을 때 우리 당 입장에서는요, 오 시장을 안고 함께 추락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히 차기 서울시장 준비를 해야겠고 결과적으로 이 사태가 오 시장 개인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점을 당 입장에서는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부터 디커플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법 리스크가 있는 광역단체장, 그게 뭐 단순 벌금형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중범죄라고 한다면 더욱 그렇겠죠. 결과적으로 오 시장이 거리가 됐을 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다음 논리를 펼쳐야 됩니다. 오세훈 시장이 검증을 거부했다. 통상 기소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인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엄중한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요새는 정치보복이 횡행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다소 느슨하게 적용을 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기소만 당해도 당직이나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재판을 코앞에 두고도 재판이 중단된 상태에서 재판부가 서울시장 선거 끝날 때까지는 재판 중단시키겠다라고 각급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서울시장 당선되더라도 직후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를 뻔히 알면서도 이와 같은 검증을 사실상
회피를 했죠. 어떻게? 2번이나 후보 등록을 거부하면서 느닷없이 30대 당직자들을 공격을 하고 장덕 대표를 향해서 혁신선대위, 쇄신선대위 같은 이야기 하면서 2번이나 등록을 미룬 결과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하고 검증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죠. 다른 후보들에게도 대단한 결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지도와 체급을 가지고 후보가 되셨습니다만 이런 사태가 결과적으로 벌어지게 됐죠. 이걸 국민의힘 탓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당시 지도부와 공관위가 검증을 못했다? 당시 지도부와 공관위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등록을 거부한 시점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지적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기회를 주기로 한 이상 검증이 제대로 못된 책임은 오세훈 시장의 이 내부 총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필할 수밖에 없는 논리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들었냐면 오세훈 시장이 자격 없는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 원내 지도부와 함께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오세훈 시장과 함께 가고 있고 커플링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내년에 보궐선거가 펼쳐졌을 때 국민의힘도 오세훈을 옹립하면서 함께 책임이 있는데 국민의힘의 과실로 벌어진 보궐선거에 후보 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식의 공격부터 시작될 겁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께서는 어떤 논리로 방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포기하실 생각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저 같은 사람들조차 모르는 오세훈 시장이 무죄로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대단한 논리라도 발견을 하셨습니까? 그런 게 없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심지어는 장동혁 대표가 밀양의 가뭄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현장 민생 점검을 하기 위해 원내대책회의를 불출석한 그날에 무슨 빈집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정의용 총장이 분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정치를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동지들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자칭 소장파들에게는 그럴 책무를 느끼지 않습니다. 본인들부터가 절연이라고 하는 대단한 논리를 개발해냈기 때문에 절오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들이 반박할 만한 논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정당이 서울시장 선거를 오세훈 시장의 검증 거부로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 때문에 포기를 해야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오세훈 시장과 적절한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차기 있을 수 있는 매우 유력하게 가능성이 점쳐지는 보궐선거에 책임을 공유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내 지도부도 좀 제대로 된 처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 저희가 좀 이 상황에서 겪어봤고요. 또한 두 번째, 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중진급 국회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만 공격을 할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 바로 사법 리스크입니다. 여권은 사정 국면을 주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야당 정치인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실제 우리가 집권했을 때 이재명을 옹립하는 민주당을 공격하는 가장 큰 논리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였습니다. 언제 구속돼도 이상하지 않을 자가 제1야당의 대표를 맡는다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것이고 국가적 비극이라고 우리가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게 진실이고요. 그만큼 야당 정치인들은 훨씬 더 법적인 사안에 대해서 냉정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권영진,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 중진급 의원들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특검이 기소를 했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요, 여권이 무리하게 기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은 분명히 부적합한 부분들, 불법적인 소지들이 많았고 공수처 영장 쇼핑 등이 지적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해당 체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합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중진급들, 나경원 의원 정도를 제외한다면 사사건건 지도부와 반목을 했던 것이, 심지어 윤상현 의원은 국조특위까지 들어가서 부정선거는 없다, 선동이다라고 민주당보다 더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 내부를 공격을 하면서 민주당에게 입맛에 맞는, 구미에 맞는 행보들을 보여왔던 것이 이런 문제들 때문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지을 수가 없죠. 민주당은요, 사법 리스크로 엮이면 대통령을 공격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정치 탄압을 한다, 정치검사들에 의한 사법 탄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당 정치인들은 참 비겁합니다. 악재가 터지면 내부를 공격해요. 오세훈 시장 공판 앞서서, 그 특검의 구형 재판에 앞서서 기자들을 향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장동혁 사퇴해라를 외칩니다. 김기현 의원
한동훈 씨 열심히 토론회까지 따라다니시는 중진급 의원이시고, 지금 윤상현 의원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 권영진 의원 대책 없는 미래 소속으로 맨날 내부 총질 하다가 멱살잡이 파동 이후로 현재 잠잠한 상태죠. 이 공교로운 교집합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총구를 내부에 겨누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이분들만 그런 게 아니죠.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에도 현재 관저 공사의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지금 굳이 나열드리지 않은 조은희 의원 같은 대책 없는 미래 소속 친오계라고 불리면서 가열차게 지도부를 공격했던 이런 사람들도 명태균 씨에 대해 책임당원 2200개 명부를 제공을 했다, 무상 여론조사 제공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을 가지고 지금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 공교롭죠. 이게 국민의힘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사법 리스크,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연해라, 전륜해라, 청산해라, 쇄신해라 이야기 잘하는데 정작 그 얘기를 하는 당사자들이 사법 리스크로 똘똘 뭉쳐있고, 그 사법 리스크를 회피할 목적으로 저는 추정을 하는데 지도부를 공격을 한다. 결과적으로 이재명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정국면을 주도하는 여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비겁한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닌가,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의 비극이에요. 속칭 오준무가유로 불리는 세력들. 조선일보가 돌림판처럼 돌아가면서 오세훈 시장이 유죄가 나니까 한동훈 밀었다가, 한동훈 악재가 겹치니까 갑자기 유승민 밀었다가, 이준석을 밀었다가, 김무성을 밀었다가, 이 돌림 노래 하는 거 참 다들 공통점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 당을 등지고 떠났던 사람들, 지금에 와서도 윤 대통령과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공격을 해왔던 그런 사람들이죠.